네, 안녕하세요. 북광중학교 3학년 과학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 영상 찍습니다. 요거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거 문제 펼쳐서 같이 보면서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다 문제 풀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문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조금 풀이를 해줄 거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각자 알아서 잘 해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면에 놓인 질량이 4kg. 여기서 이제 킬로그램이 질량인 건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 있는 킬로그램이 질량입니다. 요거 봐야 되고요. 질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나옵니다. 질량 곱하기 높이가 나오니까, 그리고 상황은 서서히 들어올렸다. 한마디로 지금 1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요 1이라고 하는 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이동한 이동 거리를 곱해주는 게 우리가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계산을 해놓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건 힘을 우리가 중력으로 주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중력은 어떻게 구했더라? 9.8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중력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9.8 곱하기 질량을 힘에다가 대입을 하고 이동거리는 위에 문제에서 나와있던 2.5m를 곱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이제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번 단원에서는 9.8이라고 하는 숫자 계산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산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계산식을 모두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은 가장 나중에 한다라고 얘기했죠. 똑같이 가겠습니다. 9.8 곱하기 질량은 4kg으로 나와 있네요. 곱하기 2.5를 해주면 이 물체에 사람이 해준 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 9.8에다가 4를 곱한 다음에 2.5 곱하면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계산을 해야 돼서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머리도 복잡해지죠. 그러나 여기서 계산식을 먼저 쓴 다음에 4 곱하기 2.5를 먼저 해줘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0이라는 거랑 10이라는 거랑 9.8이라는 건 바로 곱해줘 버리면 이건 암산으로 그냥 98줄인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항상 해야 돼요. 이번 시험 문제도 9.8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쉽게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산식을 모두 써놓고 그 다음에 계산은 가장 나중에 한다. 자, 그래서 보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 1은 98줄인 걸 구했어요. 1번 바로 나오죠. 물체한 1은 98줄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우리가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했었는데 양옆으로 가든지 아래로 떨어지는지 이런 방향들은 싹 다 1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번 방향인 위로 들어올리는 방향만큼은 중력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때는 1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아닌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당연히 그래서 2번도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아까 구했죠. 9.8 곱하기 질량인 4kg을 한 게 우리가 이제 직접 계산 안 했지만 요게 이제 힘일 건데 여기서 중력의 크기를 9.8이라고만 나왔으니까 당연히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확인 한 번만 해보면 물체를 들어 올려서 중력에 대하여 일을 했다. 그죠? 중력에 대하여 사람이 일을 해줬고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위치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였죠. 그게 98줄이고요. 물체를 5m까지 들어 올리면 이제 우리가 2.5m 들어 올릴 때가 98줄이니까 여기서 우리 물체 여기서 2.5m까지 들어 올릴 때가 98줄이 나왔기 때문에 5m까지 들어 올리면 정확하게 높이가 2배죠. 그죠? 높이가 2배 되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도 2배가 돼야 되니까 98 곱하기 2를 한 196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체크하면 안 되고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 2, 4, 5가 다 맞는 표현이고 3번이 틀린 표현이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2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번 문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2번 문제 또한 1번 문제랑 똑같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면에 놓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1.5m를 들어올렸다. 1.5m 들어올렸다. 물체, 근데 얘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해준 일이 나옵니다. 일. 그래서 1.5m 들어올리는데 30줄에 지금 일을 해줬다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는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중력이 당연히 여기에서는 힘일 건데 이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질량을 몰라도 어떻게 구하냐? 1.5 곱하기 힘을 한 개 30줄이었을 거니까 잠깐만 다시 힘 곱하기 1.5를 한 개 30줄이 나왔을 거니까 우리가 반대로 1.5를 나눠줘 버리면 거기서 우리가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분의 30 해주면 몇이 나오냐? 20N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0N이 힘의 크기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하는 거 힘의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20N 그대로 답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많이 풀어보면 쉽게 해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3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 문제, 이거는 E라고 하는 거는 위치 에너지로 하는 건 mgh였기 때문에 질량의 1차 비례를 한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뭐 그냥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4번 같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4번이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다른 이제 물체에다가 얼만큼의 일을 많이 해줄 거냐를 묻는 문제인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가 있죠. 질량이 크고요. 높이가 높으면 위치 에너지 또한 엄청나게 커지는 거라서 위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물체에 가해지는 이 세기가 커지는 거다. 이 변화가 커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 더 무거우면 원통형 나무가 더 깊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될 거고요. 충돌시켰을 때. 그 다음에 추를 더 높은 곳에 떨어뜨리면 그때도 이 원통형 나무를 더 아래로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충격이 셀 거니까요.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하네요. 추의 위치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뭐 당연한 거고. 추의 위치 에너지는 추의 높이에 비례한다. 당연한 거고. 추의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원통형 나무가 밀려난 거리가 크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계속 한 얘기죠. 위치 에너지가 어쨌든 많으면 세기가 커지는 거다. 추의 높이가 일정할 때 추의 질량이 2배가 되면 나무통이 밀려난 거리는 이 나무통이 밀려난 거리가 이제 우리가 변화죠. 변화. 세기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 변화 4배가 아니고요. 2배가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거리도 2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겠어요. 답이 4번. 이 실험에서 추의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른 물체에 일을 해줬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를 옳게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요. 9.8을 굳이 다 안 곱해도 됩니다. 어차피 A라고 하는 것도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B도 질량 곱하기 높이, C도 질량 곱하기 높이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9.8을 일일이 계산해서 구할 필요는 없고 비교만 하면 되니까 두 가지 곱한 게 가장 큰 걸 고르면 되겠어요. 얘는 5가 나오고요. 여기 있는 건 6, 여기 있는 건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제일 큰 거는 누구냐? 6이 나온 B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 A, 그 다음 C.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그래가지고 질량이 1, 2, 3kg인 걸 동시에 밀었다. 당연히 이 3kg인 애가 훨씬 더 운동 에너지가 클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클 거고요. 1kg인 애는 3분의 1배 정도가 되겠네요.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제일 작을 거다. 왜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질량과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커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죠.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여기서 m이 질량, v 제곱이 속력의 제곱인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2배, 3배가 되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 2배, 3배가 되고요. 운동 에너지가 2배, 3배가 되면 당연히 얘가 일으키는 변화 또한 2배, 3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이걸로 이제 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7번 봅시다. 자, 그래온 같이 질량이 2kg인 수레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나무 도막을 2m 밀고 간 후 정지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kg인 애가, 이 우리가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2kg인 이런 수레가 처음에 2m/s의 속력을 아예 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질량이랑 속력이 나왔으니까 바로 수레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답이 4줄이 나옵니다. 운동 에너지가 4줄을 갖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운동 에너지 4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지금 4줄이 있는데 이 4줄 가지고 얘가 이 나무 도막을 몇 미터를 밀어버렸대요? 2m를 밀어버렸대죠? 4줄이 일으키는 변화의 양은 2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봅시다. 동일한 수레가 이번에는 4m의 속력으로 간대요. 4m의 속력. 동일한 수레가 4m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으로 구해도 되고 속력이 2배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될 거다라는 걸 이용해서 위에 구했던 4줄에다가 4로 곱한 16줄로 바로 구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2의 제곱배가 된다. 이 사실을 이용한 거죠. 자, 그래서 4m/s로 밀었을 때 이동한 거리가 얼마 되겠냐? 4줄이었을 때 2m의 변화를 일으켰으므로 16줄이 되어버리면 변화 또한 4배가 돼서 8m를 변화시킬 거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중요한 거.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2의 제곱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변화 또한 2의 제곱배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거는 사실 아까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번도 우리가 이제 바닥에 놓인 물체가 9번 한번 볼까요? 바닥에 놓인 무게가 100N인 상자를 1m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내가 100N으로 위로 힘을 줘가지고 1m를 들어 올린 겁니다. 100N으로 1m 들어 올린 거죠. 이게 지금 진호라는 아이가 일을 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힘을 주는 방향으로 물체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한 게 됩니다. 100줄이 되겠죠. 왜냐? 100N 곱하기 1m. 자, 처로 무게가 100N인 상자를 든 채로 수평 방향. 자, 수평 방향 나왔네요. 사람이 물체를 들고 앞으로 이동하는 거는 힘과 이동거리가 방향이 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철호는 안타깝게도 힘은 주고 있었으나 일은 0주를 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 다시 좀 적으면은 자, 진호라는 애는 100줄 지금 일했고요. 철호는 0줄 일했습니다. 자, 0이 바닥에 놓인 상자를 수평 방향으로 50N의 힘을 줘가지고 1m 밀었다. 얘도 또한 똑같이 50N의 힘으로 1m 이동을 시킨 거죠. 1m 이동을 시킨 거고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힘 곱하기 이동거리 50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제일 많이 하네 진호. 그 다음에 0이 그리고 철호는 0줄로서 일을 안 한 게 된다. 그래서 진호 0이 철호 순으로 비교를 해주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거 중요합니다. 10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죠. 차례차례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일을 한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런 말장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일을 한 물체입니다. 일을 한 물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다른 물체한테 부딪혀가지고 일을 해줘버린 상황입니다. 일을 해주면 당연히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해줘버렸기 때문에 그 해준 만큼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에너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기억이 아닌 거예요. 일을
받은 물체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일을 해준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니은. 일을 받은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윗거랑 똑같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일을 받은 물체는 반대로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땡. 디귿.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에너지의 정의. 리을. 에너지의 단위로 줄을 사용한다. 에너지 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의 일을 할 수가 너무 있죠. 디귿 리을 미음 맞고요. 비읍.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없다. 땡. 일과 에너지는 서로 같은 거다. 전환 서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11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힘을 줘 바닥에 있던 역기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이거는 뭐 물체 들어올리는 거니까 내가 해준 일이 위치 에너지로 쌓이게 되는 거죠. 위쪽 방향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일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은 거 이때 추의 질량과 높이를 각각 질량이랑 높이를 각각 3배를 했대요. 이 그 위치 에너지인데요. 각각 3배니까 총 9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총 9배인 거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13번. 진수가 질량이 10kg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이 196J였다. 자, 진수가 질량이 10kg입니다. 근데 얘를 어느 높이까지 올린지는 모르겠으나 높이까지 올리는데 해준 일의 양이 196줄이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196줄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때 힘은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왜냐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니까 9.8 곱하기 질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 또 해볼까요? 질량이 일단은 10으로 쉽게 나오니까 9.8 곱하기 10이 힘이고요. 거기다 거리인 거죠. 다시 써보면 9.8 곱하기 10 곱하기 거리를 한 게 196줄이 되겠다. 약분 바로 되네요. 9.8에다가 10 곱하면 98이고 나눠져 버리면 거리는 2m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2m입니다. 야, 이 진수가 어떻게 사람이 2m까지 물체를 들어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높이 들어올렸죠. 농구 선수인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요것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기준면에서 위치 에너지는 0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면이라고 하는 거 바닥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면 됐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바닥, 지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란다, 뭐 이런 것처럼 기준면이 다른 거는 우리는 안 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할 거예요. 자, 2번 물체가 떨어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3번 높이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큽니까? 질량이 클수록 커야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질량이 같을 때 높이가 높을수록 당연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아프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기준면에 놓인 물체를 들어올 때 중력에 대한 일이 위치 에너지가 된다. 중력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 에너지로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 15번은 기준면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는 마시고요. 뭐 굳이 계산하자면 이렇게 계산이 되긴 하는데 하지는 마세요. 자, 16번. 이 문제도 아까 했던 문제죠.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17번, 이제 16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120인데 속력이 60일 때는 18m를 갔네요. 그러면 속력이 2배 되면 이동거리 변화는 4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의 4배인 72m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같은 거 너무 이제 자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숫자만 조금 다르게 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kg인 질량 2kg의 물체를 지금 10m 낙하를 시켰네요. 얘는 물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력이 일을 해주는 거고요. 중력이 일을 해준 것은 모두 다 뭘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가 싹 다 돼버린다. 그래서 우린 중력이 해준 일의 양을 먼저 구해봅시다. 10m를 떨어뜨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력이 해준 일의 양은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력이라고 하는 건 9.8 곱하기 2가 되겠고요.
그래서 낙하거리는 우리가 10m 낙하를 시켰다 그러니까 10을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계산 9.8이랑 10을 먼저 곱해서 98 거기다 2를 곱해주면 196줄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196줄의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가 196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해야 된다? 바로 속력을 구해야 된다. 어떻게 구하냐? 196줄은 2분의 1 mv 제곱을 이용해서 구한다. 여기서 m은 2kg이니까 2 곱하기 v 제곱. 약분시켜서 v 제곱이 196입니다. 196은 14의 제곱이죠. 그래서 v는 14m/s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체를 낙하시키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운동에너지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력까지 싹 다 구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차피 다 물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하고 갑니다. 운동에너지는 196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속력은 아까 14m/s가 나왔다. 문제.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한다. 중력이 한 일에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전환된다. 떨어지는 동안 물체 운동에너지가 점점 증가한다. 당연하죠. 떨어지는 물체의 위치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 왜냐? 중력이 그만큼 얘한테 빚졌던 거, 중력한테 빚졌던 거를 그만큼 계속해서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치에너지는 빚이라고 얘기했죠? 빚이 점점점 이제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죠. 또는 높이가 점점점 줄어들 거니까 감소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5번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높이와 관계없이 같다. 뭔 소리예요? 중력의 높이에 따라서 한 일의 양이 다 달라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높이는 낮아지고 한 일은 많아지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 운동에너지 묻는다 그랬죠. 196줄이고요. 속력 14m/s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다 물어볼 거기 때문에 구해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또 3쪽의 내용들 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그림과 같이 질량과 높이를 다르게 해서 물체를 떨어뜨렸다.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이거 문제 잘못 알려줬죠. 선생님이 이걸 이제 문제를 고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답이 잘못 나갔는데, 자, 원래 운동 에너지를 구했을 때가 이게 맞죠.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mv 제곱인데 사실은 우리는 2분의 1 mv 제곱을 못 구해요. 왜냐? 속력을 모르니까. 그래서 뭘로 구해야 되냐? 중력이 해준 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중력이 해준 일이라고 하는 건 중력 곱하기 낙하거리가 되겠다. 중력이라는 거 어차피 9.8 곱하기 질량을 해줘야 되는 건데 다 9.8 곱하느니 그냥 어차피 비교만 할 거 그냥 질량을 갖다가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교할 때는 질량 곱하기 낙하거리를 해도 크게 무방하다. 왜냐? 직접 모든 것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봅시다. 얘는 2kg에다가 10m니까 20이고요. 4에다가 5입니다. 그래서 얘도 20이에요. A랑 B의 운동 에너지는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3에다가 5 하니까 15가 나오고요. D 같은 경우는 4에다가 10을 해서 4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제일 큰 게 D고요. 그 다음에가 A, B랑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C입니다. 그래서 5번은 운동 에너지를 비교한 겁니다. 운동 에너지. 그러나 속력은 다르죠. 속력은 운동 에너지랑 이제 운동 에너지에서 질량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같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건 B랑 C랑 같은 속력일 거고요. A랑 D가 같은 속력일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빠를 거냐? A랑 D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A랑 D가 훨씬 더 오랫동안 떨어졌을 거고요. 그 말은 9.8 곱하기 시간에서 이 시간이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즉 속력이 더 빠르다. 선생님이 이런 식도 얘기해 준 적 있죠. V라고 하는 건 루트 EGH 이것도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높이가 높을수록 당연히 속력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답이 2번입니다. 2번 A랑 D랑 속력 같으면서 더 빠르고 B랑 C가 느리다. 자, 넘어가서 22번 같은 거 우리 중력에 이제 떨어뜨렸다. 지구에서의 중력은 달에서의 6배다. 자, 중력이 6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말은 우리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인데 이게 1이고 그리고 이게 또 위치 에너지도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게 mg인데 이 mg의 값이 그냥 지구가 6배 큰 겁니다. 지구가 달에 곱하기 6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같은 높이에 있더라도 지구에서의 중력이 달보다 훨씬 더 크고요. 지구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달보다 정확하게 6배가 된다는 거겠죠. 지구 위치 에너지가 달 위치 에너지의 6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가면 됩니다. 천공의 위치 에너지가 큰 곳 당연히 지구가 크고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그만큼 중력이 해준 일도 많을 거겠죠. 그래서 둘 다 지구.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4번 같은 거 역기를 들고 있을 때 한 일의 양은 0입니다. 들고 있을 때. 들 때가 아니고 들고 있을 때. 들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는다. 이 말은 이동거리가 0이다. 됐죠? 25번. 자, 진호 또 나오네요. 2km인 상자를 1m 높이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렸다. 1m 들어올리는데 한 일의 양을 계산해 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력 곱하기 거리를 해주면 되겠죠. 높이겠네요. 중력은 2 곱하기 9.8이고요. 거리는 1m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19.6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 중력 곱하기 거리가 뭐랑 똑같냐? 얘가 사실상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밑에 위치 에너지도 바로 그냥 9.8 곱하기 2 곱하기 1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해주면 된다. 자, 26번. 질량 1kg고 속력이 4다. 질량 2kg, 속력이 2다. 두 물체 운동 에너지의 P를 구해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래서 mv 제곱의 비율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4의 제곱. 그래서 16이라는 비율을 갖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의 제곱 해가지고 2는 4, 2, 8. 8의 비율을 갖습니다. 그래서 16 대 8인 2 대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넘어가서 우리 27번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낙하 문제 막 계속해서 하는 거죠. 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중력이 취의 한 일이 취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낙하 운동은 중력이 물체 1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얘네는 운동 에너지로 싹 다 전환된다. 니은 취의 운동 에너지는 취의 낙하 거리에 비례한다. 당연히 낙하 거리가 크면 클수록 속력도 빨라지고 운동 에너지도 점점 커지게 되겠습니다. 디귿 속력 측정기에 나타난 값은 취의 낙하 거리에 비례한다. 자, 이거 지금 중요한 건데요. 낙하 거리가 크면 속력이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라는 거. v의 제곱. 여기서는 낙하 거리에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냐면요. 비례한다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낙하 거리랑 속력이랑 1차적으로 비례하냐를 물어봤습니다. 낙하 거리는 운동 에너지랑 비례하는 애인데 이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그대로 비례하는 게 아니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한마디로 낙하 거리는 속력에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포인트가 그냥 이제 같이 커지는 거니까 그냥 비례한다는 말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항상 1차적으로 비례하는지 제곱에 비례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만큼은 속력의 제곱이 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나왔을 때 이 제곱에 항상 조심하자. 요거 중요하게 포인트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기흥 니은인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른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해봤던 거기 때문에 뭐 31번 같은 거나 좀 볼까요? 31번 3m 높이에 선반에 놓여 있는데 위치 에너지가 75줄이래요. 3m인데 위치 에너지 75줄 있답니다. 5m일 때는 몇 줄일까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는 알고 있죠. 높이가 위치 에너지랑 바로 그냥 비례해 버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5m일 때 75이면 저기 3m일 때 75면 5m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곱하기 3분의 5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5 곱하기 5에서 125줄이 되겠다. 4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7쪽, 8쪽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뭐 딱히 선생님이 막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36번 조금 봅시다. 우리 36번. 자,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무게가 10N인 물체를 15N의 힘으로 3m만큼 끌었다. 이게 양옆으로 물체를 끌어당길 때는 이 무게, 한마디로 이 중력이 몇 뉴턴인지 말치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위아래로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뭐 든다거니 또는 얘가 낙하하거니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중력 뭐 나와도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물체를 15N의 힘으로 끌었다라는 요게 중요한 거죠. 이동 방향과 같은 힘의 이제 방향인 15N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m만큼 끌어당겼다. 그럼 이때 생긴 일의 양은 당연히 15N 곱하기 3m가 돼서 45줄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이 문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사실 1구 하는 건 이제 1도 아니죠,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 자, 1번. 이 물체는 3m 이동하는 동안 등속 운동을 했을까요? 가속 운동을 했을까요?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물체는요, 일정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힘. 우리가 일정한 힘을 언제 받았냐면, 예, 자유낙할 때 물체들이 항상 일정한 힘을 받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을 받습니다. 그때 이 자유낙하 운동은요, 속력이 일정한 등속입니까? 가속입니까? 자유낙하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는 가속 운동이 됩니다. 한마디로 힘이 일정한 힘을 받고 있으면 물체는 무조건 가속 운동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 운동은 항상 가속 운동이 되겠어요. 가속 운동.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3m 끌릴 동안 점점 속력이 어떻게 되냐?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속력 없었다가 점점 속력이 증가를 해요. 속력 증가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선생님이 몇 번이나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자, 그렇다면 이 물체가 3m 다 끌렸을 때 속력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속력이 있습니다. 속력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해준 1의 양 45줄은 바로 2분의 1 mv제곱이다 라는 걸 통해서 속력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m은 질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질량이 안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 뭐 질량이 뭐 선생님이 이제 그냥 10N을 빼고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2kg이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 2kg을 넣은 다음에 V제곱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약분해가지고 계산 역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알아야 된다. 1번, 이 물체는 이동할 때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고요. 자, 다시. 이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하는 거고요. 2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통해서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힘을 이용해서 그 속력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속력 구하는 거 할 줄 알아야겠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뭐 33번 같은 거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써놨죠?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볼 거는 이제 또 딱히 많이 있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물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